안녕하세요.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. 오늘은 7월 14일 장마가 끝나고 수요일 아침 출근 길에 있습니다. 이번 최근에 델타 변이가 좀 검사자도 늘고 검사 늘리니 확진자가 늘겠죠. 그래서 나라에서 좀 그걸로 이제 각종 생활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빨리 백신 보급이 좀 빨리 돼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제가 현미경과 내시경, 이번 주에는 제가 논문 리뷰와 그 방송 녹음도 현미경, 내시경의 비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뤘는데, 이번 주말 주제도 내시경, 현미경 좀 솔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실제 수술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는 좀 의사들 사이에서만 좀 진행되고 논문과 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많이들 얘기 들으시는 현미경 수술. 현미경 보통 기계가 저희 병원 2억이 좀 넘는데 장비가 되게 고가입니다. 그래서 그 현미경은 예전에 수부 그리고 신경 수술 그리고 뇌 수술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됐었고, 그 장비가 척추에도 이제 이용이 되면서 디스크 협착증 이런 수술을 시행할 때 사용을 하게 된 거죠. 이 현미경의 장점은 그 예전엔 수술을 맨눈이나 안경을 끼고 했는데 그 방법에서 뭔가 5배 이상이 되는 고배율의 그 장비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, 그리고 맨눈과 아니 돋보기로는 볼 수 없었던 루페라고 하는데 그런 시야가 보이면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 척추 시장에 그 선을 그었죠. 흙을 그었죠.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는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사용할 줄 아는, 예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, 맨눈으로 잘 보이는데 이게 얼만큼 그럴까라고 되게 좀 말들이 많았고, 특히 정형외과에서도 수부 하시는 선생님 위주로 쓰시고 척추에는 전혀 도입이 안 되는데, 저희 의사님이 한 80년 초중반 그때 팟캐스트 발표 많이 하시면서 좀 붐을 일으켰죠. 그래서 심대문 교수님이 일으킨 붐 가운데 신경 차단술, 일본에서 배우신 그거와 현미경 수술을 함께 보고가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해보고 써보고 하니까 괜찮더라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현미경을 쓰지 않으면은 정말 예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는 시기가 좀 왔었죠. 한 10년 전만 해도. 이 현미경 수술의 포인트,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시야는 좋은데 이게 배율 조정하는 거, 그리고 초점 맞추고, 그 다음에 환자의 그런 위치 변화, 현미경이 많이는 숙여지지 않거든요. 위치 변화 이런 거를 잘 해야, 아주 능숙하게 해야 곳곳의 신경 통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, 그게 만약에 좀 제한된다면은 수술 과정이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야가 고배율이긴 한데 출혈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신경 색깔과 이런 연무줄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. 빨갛게만 돼 있고 이게 신경인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, 물론 씻어내고 빨아다니면서 구별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하게 되는데, 간혹 그렇게 되면 수술 중에 경막에 신경이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나 배율 자체가 높더라도 현재 내시경에 비하면 완전 접근하는 그런 비교적으로 접근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
출혈이 좀 있게 되면, 피가 좀 나면 이제 그 석션 기구를 빨아다니면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,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구별이 좀 안 되거나, 보조자가 있지만 혼자 수술을 거의 메인으로 하는데, 보조자가 이제 주로 그 피를 좀 빨아다니고 하는데, 내 마음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른 보조자가 이제 손발이 잘 안 맞거나 하게 되면 수술이 조금 딜레이되고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. 그거 외에 보통 척추 현미경 수술에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최소 신습으로 좀 바뀌고 나세요. 이제는 절개가 많은 거 빼고 이게 현미경 씨 손으로 이렇게 현미경 본체와 그 사이에 그 스페이스가 있는데, 간혹 이런 것들이 다 기계가 그 현미경 기구가 닿을 수 있습니다. 닿게 되면 그런 것들 자체가 척추 감염 그런 거에 원인이 될 수 있고 하니까, 상당히 물론 이제 다음은 그걸 빼고 하는데 좀 찝찝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, 저는 수술하다가 만약에 닿거나 제가 안 닿더라도 보조자들이 이렇게 닿을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되는, 수술 중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죠. 제가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보조해주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수술 어시스턴트인데, 어시스턴트가 얼만큼 석션을 좀 잘 해주는지, 그리고 기구를 잘 안 닿게 깔끔하게 잘 하는지, 그런 것들이 수술에 성공적 수술에 가는 그런 팩트로 작용하는 거죠. 그래서 현미경 수술할 때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쭉 열고 다 보이니까 확실히 하고 제거하고 나오면은 수술이 깔끔하긴 한데,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개를 좀 많이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근육을 박리해야 되니까 근육이 좀 많이 손상을 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, 감염에 대한 주의야.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보조자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금 수술의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 있다. 능숙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같이 따라와 주게 되면 수술이 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, 이게 석션이라고 하는데, 그런 거를 빨지 말아야 될 시기에 빨고 하고 필요한데 안 하고 하면은 이 수술이 제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갈 수 있는 거죠. 술자 마음대로. 저는 현미경은 그게 중요해요. 파트너가 중요하고, 감염에 조금 많이 낫긴 하지만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, 제 의도하지 않는 거. 그리고 시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 물론 그때는 당연히 이제 봉합하고 나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죠. 이에 반해 내시경은 혼자 합니다. 최근에 뉴스도 막 났죠. 대리 수술 막 하는데, 현미경은 술자와 이게 두 명이서 이렇게 수술 많이 진행하고, 물론 이제 대부분 술자가 하는데 이제 누가 하는지 잘 보면 안 되는데, 내시경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. 혼자 하는 거거든요. 혼자. 그래서 혼자서 수술하고, 그 다음에 지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차 냄새 하기 때문에 수압 자체가 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땡겨주는 리트랙터를 한 건데, 현미경도 이제 수술할 때 땡기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내시경 안에는 다 기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제가 제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있긴 하지만 현미경처럼 제 수술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습니다. 얘기하고 괜찮겠어 이런 의견 공유하는 거는 하고, 간혹 이제 물줄이 그렇게 좀 안 될 경우 이제 세팅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, 그거 외에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그게 큰 장점.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고 제 소견상 특이 그런 게 없으면은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술자들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, 그것만 문제가 없다면은 수술에는 영향 미치는 부분이 없고, 현미경에 비해서 시야가 너무 좋죠.
현미경에 비하면 한 20배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,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, 저는 생각한 8배 이상은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맨눈에 5배를 이제 현미경을 보고, 맨눈에 한 40배를 한 내시경을 한다면은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시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나머지 정증은 다 똑같고, 절개를 안 하니까, 내시경 수술이 확실히 환자분들이 다음날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. 그래서 통증이 없고, 그다음 장기 추시는 현미경과 거의 유사하고 똑같고, 제가 볼 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,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 장점이 많은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현미경 수술이 해야 된다는데 내시경 안 된다는데, 그래서 막 불안해하시고 그런 내용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. 근데 그런 거는 일단은 내시경으로 병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도 현미경에 비해서 덜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, 오히려 경과가 더 나을 수 있다는, 초기 통증을 잡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가능성이 많이 낮으니까.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 적극 권유해드리는 입장입니다. 현미경 수술 너무 많이 좀 폄하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, 폄하는 아니고 실제 필드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거고, 저랑 여러 해 동안 손발을 맞추는 사람이 보조자로 있고,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별 이벤트 없이 끝난다면 제 생각에는 내시경과 별 경과 차이는 없는데, 그런 제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인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,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건 논문이나 기사에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. 그래서 혼자 하는 그 내시경 수술과 같이 하는 현미경 수술,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인지하셔가지고 선택할 때, 대리수술 이런 거는 내시경은 불가합니다.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. 불가하니까 그렇게 안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미경 수술도 대리수술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. 아주 극소수인데,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시간에 현미경과 내시경에 대해서 솔직한 리뷰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저는 최근에는 현미경 수술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현미경은 저희가 개원할 때 샀는데 한 2억 정도 들여서 고가로 샀죠. 그냥 모셔다 놓고 거의 한 2번 썼나? 네, 지금까지.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장면이가 사놓긴 했는데, 어쨌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우영아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주말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고, 델타 변이는 감기하고 비슷하다 하죠. 독한 감기 정도 된다.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되,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,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